반갑습니다. DAT 2급 제61회 신기출 문제풀이 실무수행평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청정산업은 정수기를 제조하는 법인 기업입니다. 20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료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거래자료 입력이 나왔어요. 3만원 초과 거래 자료가 나왔을 때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영업부 직원 명함을 인쇄를 의뢰했는데 제작대금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증빙으로 받은 영수증입니다.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돈 나갔으니까 요 일반 전표 오셔가지고 날짜는 1월달 4일자에 출금으로 끊어주시면서 도서 인쇄비가 되겠죠. 영업부 직원 800번이 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겠고요. 금액은 5만원. 자, 이렇게 5만원씩이나 되는데 카드로 결제도 아니고 현금으로다가 그러면서 현금 영수증도 아닌 일반 영수증을 받아왔어요. 간이 영수증 받아왔을 때는 가산세를 내셔야 되겠습니다. 2% 되죠. 영수증 수취 명세서에 들어오셔서 이미 두 건이 작성돼 있었네요. 자, 날짜 2023년도 1월달 4일자, 이름은 선우인쇄, 사장님 이선우,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51길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12256123446, 세 자리, 두 자리, 다섯 자리, 금액은 5만원. 구분칸에 들어가는 내용이면은 가산세를 물지 않으셔도 되는 건데 요 안에 들어가질 않아요. 지나오셔가지고 두 번 톡톡 도서 인쇄비 코드를 외워두셨다면은 826번 바로 쓰셔도 되겠습니다. 적용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영업부 직원 명함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오셔서 영수증 수취 명세서에 들어가서 보시면 전체 3건이었는데 전체가 지금 2건밖에 없다는 것은 상단에 조회, 즉 블록이라고 하는 거 한번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세서 제출 대상 2건 입력돼 가지고 전체 3건이 나올 수 있도록 반드시 X 표시 눌러주신 다음에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예, 눌렀어요. 1번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에서는 단기 매매증권을 구입하고 그에 따른 30만원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갔네요. 본사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법령에 의해서 공채를 구입을 했습니다. 자, 이때 구입된 금액은 30만원이죠. 30만원. 그러면서 공채 매입 시 공정가치가 26만원이에요. 그러면은 공정가치를 넘어가지고 이 단기매매증권으로 처리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2월달 14일자 차변에 107번 단기매매증권을 26만원만 쓰신다는 거죠. 나머지 4만원에 대해서는 차량 운반구로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4만원. 그렇고 대변 쪽에는 103번 기업은행 해서 30만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요 단기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나왔는데 요 부분이 107번 단기매매 증권이 아닌 매도 가능 증권 혹은 만기 보유 증권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또는 이 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단기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107번으로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번 가볼게요. 3번은 통장 4번에 의한 요 거래자료 입력 문제인데 퇴직연금이 600만원이 나갔습니다. 전체 600만원 중에서 확정급여형으로 300이 나갔고 나머지 확정기여형으로 각각 사무직과 생산직 150만원씩 나갔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4월달 12일자 요 개정 과목을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셔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대신에 요거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삼성생명으로 넣어주셔야 되겠죠. 금액은 300. 반면 이 확정기여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로 지급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비용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퇴직급여로 500번 먼저 할게요. 생산직은 508번 스페이스로 한번 눌러서 지워주시겠고 150 넣어주시고요. 또 한 번 차변에 퇴직 이번에 급여 사무직은 800번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806번으로 넣으셔가지고 150 됐죠? 그런 다음에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기업은행이 되겠어요. 600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려운 건 아니었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관리 문제 1번은 세금 계산서 발급 문제가 나왔다. 코웨이 산업에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입니다. 자, 이 회사는 4월 10일 날짜에 계약금 200만 원 받았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를 받았군요. 자, 일반 전표에 4월 10일자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미리 받은 것에 대해서 선수금으로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메인 매출 전표 가셔가지고 날짜 5월달 15일자 넣어주시면서 이때는 유형이 1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자, 품명, 온수, 정수기, 자, 수량이 10대, 단가가 60만 원입니다. 자, 거래처. 우리가 지금 청정이니까요. 여기는 코웨이 넣어주시겠고, 지나오시면서 분계 부분은 복잡해요. 그럴 때는 3번 되겠습니다. 제품 매출 600이고요. 그리고 차변 쪽에는 미리 받은 선수금이 200이 있다라고 했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를 받았다. 그랬기 때문에 밑에 하단 쪽에 차액 있는 거 460만큼 여기다 넣어주시겠고, 460만큼 넣으시고 다시 오셔서 반드시 보통예금의 거래처를 국민은행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뒤쪽에 조회 문제에서 이런 금액들이 거래처별로 안 맞으면은 여기서 체크를 안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아직 남은 게 있습니다. 발급 전송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1번 문제와 2번 수정 문제는 쭉 오셔서 요 밑에 부가가치세 요 네 번째 칸이 있어요. 부가가치세 네 번째 칸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쪽으로 들어오셔서 날짜가 5월달 15일자입니다. 5월달 15일자 눌러주시겠고, 체크하시면서 아래쪽은 무시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전자 발행 확인 한번 눌러주시겠고요. 그리고 상단 위쪽에 오셔서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매출 조회 찍어주시겠고, 발행 잘 됐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나오셔서 X 표시 눌러주신 다음에 상단에 조회 버튼도 눌러주시겠고요. 메인 매출 전표도 조회 됐습니다. 자,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가볼까요? 2번. 자, 2번에서는 6월달 15일자가 되겠는데 요거 이미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한 건입니다. 그랬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 단가가 13만 원으로 기재를 했어야 하는데 담당자 실수로 인해 가지고 12만 원에 기재를 해서 발급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날짜 6월달 15일자 오셔서 여기 상단에 수정 세금 계산서 눌러주시겠고요. 요 수정 사유를 정확히 기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정 사유 중에서도 기재사항 착오로 인해서 정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1번 공급가액 및 세액이 바뀌었다. 그래서 1번을 찍어주십니다. 요거 착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공급가액 변동 요거하고는 좀 달라요. 요거는 기재사항 착오입니다. 기재사항 착오로 오셔가지고 미리 지금 여기 있던 것들은 퉁퉁 쳐서 없어지고요. 다시 하나 미니 정수기 쓰셔서 100대 단가가 13만 원이라고 여기서 수정을 해주셔가지고 확인해서 자료가 들어가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급 다시 이 두 건에 대해서도 발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다시 오셨어요. 날짜는 6월달 15일 6월달 15일 오셔서 자, 두 자료 체크하시고 아래쪽은 생략 전자 발행입니다. 이걸 눌러주심으로써 상대방 담당자 메일로 넣어주시고요. 자, 메일 받아본 담당자가 오케이 했으면은 우리는 두 번째로 국세청에다가 이렇게 발행 눌러주셔가지고 전송 성공 뜰 수 있도록 두 번 다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나오셔서 조회 버튼까지도 눌러주세요. 조회 버튼 전송 성공됐고요. 메인 매출 전표에 오셔서 조회하시면 이렇게 2번도 수정까지도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3번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의제 매입세액이 나왔군요. 의제 매입. 그 가운데서도 의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날짜를 먼저 확인해 주시면 이거는 예정이기 때문에 확정보다는 덜 복잡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은 다 닫아주시겠고요. 자,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내용을. 이 돼지고기 보이고 있죠. 그리고 배추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공장에서 구입을 한 것인지 음식점에서 구입을 한 것인지 따라서 반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그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자, 여기 본 문제에 대해서 음식점업을 겸용 운영한다고 가정하고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1번부터 3번 자료를 검토해서 의제 매입세액 요건을 갖췄으면은 매입 매출 전표에다 입력을 하시고 나머지는 일반 전표에다 넣으라고 돼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상단 위쪽으로 올라오셔서 음식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2번 자료와 같이 개인에게 구입한 것들은 요거는 의제 매입세 공제 받지를 못합니다. 이게 지금 공장 같은 경우 중소기업 이런 데서는 가능했지만은 그래서 1번 자료는 매입 매출 전표에다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저렇게 계산서를 가져왔을 때는 유형은 파란색 나왔고 계산서 나왔으니까 53번 면세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수령 200, 단가는 5만 넣어주시겠고요. 면세라서 부가세는 없고 거래처는 온누리, 농산, 전자 아닙니다. 지나가시겠고요. 분계는 현금으로다가 돼 있으니까 1번 찍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 돼지고기는 가능해요. 해서 적요 부분을 두 번 톡톡 찍으셔서 이렇게 의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고 6번으로 꾹 눌러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시겠고 2번 자료는 여기 매입 매출 전표에다 입력하실 수가 없고요. 일반 전표로 가셔서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상에서 이런 문구가 없었다면 일반 전표 입력하라는 문구가 없었다면 이 매입 매출 전표에다 넣으시고요. 그리고 밑에 적요만 넣지 않으셔도 되는 건데 지금 이 건은 날짜가 7월달 15일자 오셔서요. 구분은 현금 결제 있다. 그리고 코드 부분에서는 자, 이게 아무래도 음식점에서는 이 배추가 원재료로 쓰였겠죠. 그러다 보니 예정 과목을 153번 원재료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153번 원재료. 그러면서 요 적요 여기다가 6번을 넣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다 6번을 넣으시면은 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반영되기 때문에 넣지 마시고 금액만 60만 원 넣으시고요. 결제는 현금으로 했다 그랬으니까 출금 잡는 게 맞아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3번 나왔습니다. 3번은 미가공 농산물을 현금으로 구입한 영수증이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현금 영수증이기 때문에 적격 증빙을 받으셨잖아요. 그러한 것들, 계산서라든가 현금 영수증, 카드 이런 것들은 여기다가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매입 쪽에서도 현과 61번, 62번 현면이 되겠네요. 왜냐면 부가세가 없으니까 현금 영수증 면세 항목인 62번으로 넣으시면 되겠고 품명은 보리였나요? 보리 열가마 그렇게 하고 수량 단가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안 넣었고요. 220만큼 넣으시고 자, 거래처입니다. 거래처가 누구 하나로마트가 되겠어요. 전자 아니고 현금 영수증은 1번 찍어주시고 여기도 이 적요 6번 있죠. 이 6번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6번을 자, 이렇게 눌러주셔서 두 건이 이렇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의제 매입 공제 신고서를 가서 보시면은 적요를 넣으신 애들, 적요를 넣어주신 애들 있죠?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오셔서 2기 예정이면은 7월부터 9월이에요. 이렇게 두 건의 자료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조심하셔야 될 것은 여기 이렇게 법인 음식점 공제율은 106분의 6이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106분의 6으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식점이었을 때는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건은 입력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요율이 106분의 6이었다는 거. 맨날 104분의 4짜리만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건에 대해서 요 의제 매입세 공제 받으실 수 있는 금액 있지요? 69만 565. 요 금액에 대해서 690 565 넣었어요. 690
565 이 금액에 대해서 메모를 해놨고, 그런 다음에 요거 X 표시 눌러주시겠고, 이제는 신고서를 가시면은 부가세세 신고서를 가서 보시면은 날짜 7월 1일부터 9월달 30일까지 갔을 때 이런 식으로 매입세액 부분에서 그 밖에 공제 매입 부분이 있지요. 거기에 보시면 690565라고 해서 의제 매입 두 번 톡톡 찍어 보시면요. 이렇게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로는 9월 30일자 있죠? 9월 30일자 일반 전표에 가셔서 요 부분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하는 요만큼 우리가 비록 주진 않았어도 이만큼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대변 쪽에는 원재료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원재료라고 쓰시되 전에는 여기다 타계정 적용을 8번을 눌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프로그램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굳이 이걸 누르지 않으셔도 돼요. 일반 전표 오셔가지고 날짜는 과세기간 종료일자 꼭 9월 30일자로 해주시면서 차변 쪽에 135번 부가세 대급금 금액은 690565 대변 쪽에는 153번 원재료 690565 여기다가 뭐 적요 8번을 썼다. 이 원재료가 팔려나간 게 아니다. 뭐 이런 의미로다가 이렇게 타계정 대체됐다라고 눌러주셔도 좋은데 안 눌렀다 그래서 감점 같은 건 없어요. 자, 여기도 6번. 그쵸. 저기 6번 들어가야 되고 2번 자료는 원재료하고 현금. 그래서 음식점일 때는 농어민으로부터 면세 농산물 직접 공급받았을 때는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 요 62번 현면으로다가 또 6번 해서 두 건의 자료가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요율이 106분의 6으로 공제 요율이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쳐진 금액이 69만 565원. 잘 맞습니다. 오케이. 여기도 적용 안 썼잖아요. 자,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 부속서류 4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 작성자의 부가세세 신고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매출하고 나서 요 매출 전표 하나, 둘, 세 건을 받았군요. 그 가운데서 다들 세금은 보이고 있고 내용을 보시면요. 1번 공장 화물 트럭 주유하고 결제받은 요거 같은 경우 만약에 공장이 아니었고 또 영업부서라든가 승용차 주유였으면 당연히 일반 전표로 가가지고 요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거지만은 화물 트럭은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매출처 직원 접대한 거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요거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넣으시면 안 되고 일반 전표에 갖다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전표. 나머지 부분 관리부에서 사용할 소모품 구입하고서 자산으로 구입했다고 하는 부분 있죠. 소모품 B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소모품으로. 그래서 이 세 건의 자료를 1번과 매입에다가 일단은 넣고 보자 입니다. 넣고 봅시다. 제일 먼저 매입 매출 전표 가볼까요? 매입 매출 전표로 오셔서 그 가운데서도 날짜 10월달 2일자 매입 매출 10월달 2일자에 오셔가지고 10월달 2일자에 오셔서 유형은 카드입니다. 카드 17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매출이니까요. 그러면서 카드사 삼성카드군요. 삼성카드. 자, 삼성카드. 자, 순간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다시 한번 가볼게요. 매출 전표 삼성카드라고 돼 있는데 삼성카드가 지금 들어가 있지가 않은 건가요? 뭔가 지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아하,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구입한 건이었죠? 여기 매출 전표만 보고서 아무 생각 없이 17번 넣으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잘못해놓고서는 자, 57번 카드 넣고요. 삼성카드 있어야 맞죠? 삼성카드 분명 공장 주유였던 것 같아요. 화물차 트럭 자 주유 화물차 주유 공급가액 부분에는 금액이 얼마다? 55,000 넣으시면요. 세금하고 나눠지고요. 거래처는 춘천주유소에서 넣었어요. 춘천주유. 카드입니다. 4번 눌러줄게요. 그러면서 이거는 공정 화물차 주유였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가 500번대, 522번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하나 잘 넣었고요. 이렇게 카드로 넣은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부속에 집계가 될 것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일반 전표예요. 거래처 접대였기 때문에 11월 4일자에 자 차변에 접대가 되겠습니다.
내용상 봤을 때는 매출처 직원이니까 800번대 접대가 되겠죠. 접대비 금액은 22만원 넣으시고 22만원. 대변 쪽에다가는 가만 보시면 또 여기 카드로 결제를 했군요. 그랬으면 미지급이면서 거래처는 현대카드가 되겠다. 22만원 됐어요. 여기서는 입력한 내용이 나중에 부속서류에 반영되진 않죠. 그 다음입니다. 12월 6일자가 되겠습니다. 12월 6일자 됐죠? 이 가운데서도 여기도 현금용 수준인데 이거는 일반 전표가 아니고 메인 매출 전표로 가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2월 6일자에 현금 영수증이면 61번 현과입니다. 현과 매출을 구입을 뭘 했다. 소모품 구입을 했다. 공급가 부분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33만원 넣으시면 나눠지고요. 그래서 카드라든가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세금 합쳐진 금액을 넣으시면 되겠고 오피스 알파 그러면서 현금 영수증은 1번 찍어주시고요. 소모 자산 처리하라 그랬기 때문에 소모품 172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1번부터 3번까지 자료 넣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쭉 오셔서 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 쪽을 가주시게요. 합계표 쪽을 오셔가지고 해당되는 게 2기 확정이면 10월부터 12월 자료는 두 건의 자료가 보이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반영하신 다음에 신용카드 메인 및 전자신고 세액공제 반영해갖고 확정 신고서 작성하라고 그랬습니다. 세액공제 만원 받는 거 아시지요? 부가가치세는 전자로 신고했을 때 만원 세액공제 받으실 수가 있어서 여기다가 나오셔가지고 2기 확정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넣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도 쭉 오셔가지고 맨 밑에쯤에 그 밖에 경감공제 부분이에요. 여기 두 번 톡톡 찍으셔서 전자 신고 만원 받는다 라고 넣어주시면 되겠고 방금 우리가 입력했던 위쪽의 자료들은 이 부분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부분에 두 건의 자료들이 잘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3만원짜리 하나 있고요. 그리고 5천원짜리 있어서 35,000원이 잘 반영이 되었습니다. 잘 됐군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 벌써 조회가 되겠습니다. 조회. 자, 조회 한번 해볼까요? 자, 11번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를 하셔가지고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하셔서 1기 확정 신고 기간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 그 가운데서도 주 코웨이 산업 찾아볼까요? 맨 위쪽에 있습니다. 전자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5,600만원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하셔서 1기 확정 신고 기간 동안에 매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매수가 몇 매냐? 32매입니다. 32가 되겠습니다. 3번 메인 매출 전표를 조회하셔가지고 6월 15일자 메인 매출 전표 6월 15일자 오셔서 그 가운데서도 수정 세금 계산서에 수정 입력 사유가 뭐냐 요거요. 상단 위쪽에 보시면은 수정 눌렀을 때 요 부분이죠. 메뉴에 보시면 1번 기재사항 차고 정정이 되겠어요. 4번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에 조회하셔서 의제매입세액 얼마냐 69만 565원 되겠죠. 가서 볼까요? 메모해 놓으신 게 있긴 하지만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가셔서 이게 예정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죠. 불러오겠습니다. 이해 눌러주시겠고 이때 상단 위쪽에 요거 눌러가지고 전체를 펼쳐보신 다음에 합계 금액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5번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셔가지고 신고서 2기 예정신고 기간에 그랬기 때문에 여기도 7월부터 9월까지가 되겠죠. 그랬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분 난 금액이 얼마냐 방금 예를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발급분 196-800-000 맞습니다. 6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하신 김에 2기 예정신고 기간에
이 첨부 서류 있지요. 해당되지 않는 것 찾는 문제입니다. 이계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잘 보시고요.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 필요해요. 이렇게 여기도 세금, 여기도 세금.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있어야 되고, 신용카드는 지금 내용을 봤을 때 신용카드가 들어갈 수 있는 칸이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두 번 톡톡 찍어갖고 봤더니 신용카드 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고, 의제는 아까 이렇게 보셨을 때 있었잖아요. 의제. 그리고 계산서 합계표는 요 과표를 찍고 들어가셨을 때 아랫부분에 보시면 계산서 요 부분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게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첨부 서류. 자, 금방 했고 7번. 신고서 조회하셔가지고 신고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일단 과세표준 금액은요. 요걸로 보셔도 되고요. 226800000 혹은 과표를 찍어가지고 여기서 보셔도 되고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적용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이 조기환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있어야 조기환급을 받는 거죠. 고정자산 매입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벌써 2번이 틀렸네요. 고정자산 매입이 있으면은 조기환급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3번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확정신고서만 반영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지 않고 국세환급금 계좌 국민은행이다 라고 했는데 계좌번호 한번 보러 들어가 볼까요? 과표 찍어가지고 자 상단 위쪽 어디 들어가면은 볼 수가 있나요? 자 상단 위쪽에 보시면은 국세환급금 계좌 국민은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가 만약에 없으면은 이쪽에 회사 등록하는 부분에 가서 여기 좀 또 이 부분에 있나 하고 보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마침 있네요. 국민은행이었습니다. 8번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금액 합계표를 가볼까요? 수령금액 합계표. 자, 요 가운데서도 이익이 확정신고 기간. 그러면은 10월부터 12월이 되겠고요. 저장된 거 당연히 열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신용카드 매입 명세 합계 공급가 금액이 얼마냐 그랬으니까요. 35만 원 되겠죠. 공급가액 부분은 35만 원입니다. 자, 신고서 또 조회하셔가지고 신고서 2기입니다. 2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그 가운데서도 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수익금액 제외된 금액이 얼마냐. 요거는 여기서 못 봐요. 과표 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수익금액 제외하고서는 요 금액이 되겠다는 거죠. 수익금액 제외된 금액만 물어봤기 때문에 수익금액 제외된 금액만 물어봤을 때는 1000만 원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혹시라도 여기서 또 1000만 원 빼갖고 이거 쓰시면 안 되는 건데요. 수익금액 제외금액은 1000만 원.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하셔서 이익이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차가감할 납부세액 27번 금액이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27번 금액이 얼마냐 봤더니요 환급 나왔습니다. 이렇게 1347만 7,800원이 환급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결산 들어가 볼까요? 결산에서는 이 수동 결산 나왔습니다. 외화 부채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외화 부채가.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 10만 달러가 장기 차입금인데요. 전기말 환율은 1,300원씩 가던 거가 10원이 다행히 내려갔어요. 그러면 10원을 곱해 주시면은 이 100만 원만큼의 요 외화 장기 차입금 대변에 있던 거가 차변으로 빼주셔야 된다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외화 환산 이익으로 해서 이거는 평가, 외화를 평가할 때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은 외환차익이나 외환차손이 아니고 6글자 외화 환산 이익으로다가 잡아주셔야 돼가지고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잖아요. 1,300원 가는 거가 1,290원 가니까 10원만큼 내려갔고 덜 갚아도 된다. 그래서 대변에 있던 외화 장기 차입금을 100만 원만큼 차변으로 빼시고 대변에는 외화 환산 이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반 전표 오셔서 12월 31일자 차변 쪽에 외화 장기 차입금 거래처 꼭 쓰셔야 됩니다. 자, T 써가지고 테슬라
여기다가 금액 100만원 그렇게 하고 대변 쪽에다가는 외화 6글자 그래서 환산이익으로 외화 환산이익으로 가주시고요. 금액 100만원 됐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단기 법인세 1423만 2천원이고요. 지방소득세가 142만 3,200원이 있는데 이 중간에 선납세금이 있다고 되어 있으면은 가서 합계전액 시산표를 가주셔야 돼요. 합계전액 시산표를 가서 요 12월 31일자 찍고 그 중에서 선납세금이 이미 낸 세금이 저만큼이나 있어요. 7, 5, 21, 000 요만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423만 2천 이만큼 나왔지만은 요렇게 선납세금 붕괴에 대해서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수동으로 대변 쪽에다가 136번 선납세금을 요 752만 1천 이만큼을 먼저 빼주셔요. 이게 지금 낸 거잖아요. 이렇게 법인세 냈다고 해서 7521 이렇게 수동으로 붕괴를 먼저 하나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결산 자료 입력에 가서 1월부터 12월까지 찍고 그리고 여기 주어진 자료가 있는데요. 자, 우리는 지금 요거 아직 안 끝나서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말 제품 평가액에는 시용 판매 조건으로 고객에게 인도한 제품이 200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금액을 포함하지 않았대요. 근데 아직 구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품 있죠. 기말 제품 금액에다가 3천만 쓰시면 안 되고 3,200을 쓰셔야 돼요. 이렇게 3,200을 쓰시고 아래쪽에 오셔서 계산기 좀 써야 되겠죠? 계산기 써가지고 1423만 2천원에서 이미 752만 1천원 냈으니까 여기다가 671만 1천원 671만 1천원을 딱 써주셔서 전체 합계 금액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 지방소득세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만 넣으시고요. 이렇게 넣으시고 나서 전표 추가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전표 추가를 해주시면은 방금 이 내용에 대해서 일반 전표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 수동결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동 있었고 마지막으로 손익계산서 들렸다가 12월달 찍어주셔가지고 이렇게 당기순이익 계산된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잉여금 쪽으로 오셔가지고요. 여기서 잉여금 쪽에서 주어진 날짜 2024년도 3월 31일 2023년도 3월 31일 넣었죠. 이렇게 넣으시고 마지막 전표 추가까지 한 번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어갔나요? 됐죠? 이렇게 수동 분계하는 거하고 여기 3,200으로 넣으셔야 된다는 거하고 자, 나머지 조회도 열심히 해볼게요. 너무 많이 열렸기 때문에 적당히 닫아주시겠고요. 자, 1번에서는 영수증 수취명세에서 반영되는 12월 명세서 제출 대상 금액이 얼마냐 우리 했었어요. 영수증 수취명세서 오셔가지고 여기 1번 찍었을 때 명세서 제출 대상 금액은 65만원입니다. 자, 2번에서 거래처 원장 조회 들어가 볼까요? 거래처 원장 들어갔어요. 그 중에서도 6월 말이면은 앞에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주시고 103번 보통예금 그런 다음에 국민은행에 대해서 보통예금 잔액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1억 2,961만 8,200원 되겠습니다. 보통예금 통장에다 저렇게 1억 넘는 돈을 넣어놨다는 거는 당장 써야 될 일이 있나요? 자, 어쨌거나 그 다음에 1월 개표 조회하셔가지고 1월 개표 조회하셔서 그 가운데서도 1, 4분기 도서인쇄비 총 금액이 얼마냐? 자, 도서인쇄비입니다. 월개표 찍어줄게요. 1월부터 3월까지. 그래서 우리 1번 문제에 도서인쇄비 나왔었잖아요. 명함인쇄했던 거.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오셔가지고 9만원 있었습니다. 두 번 톡톡 찍어볼게요. 전체 1월달, 2월달, 3월달 해가지고 신문 구독했던 것까지 해서 9만원 되겠습니다. 다시금 1월 개표 조회하셔가지고 이번에는 2, 4분기입니다. 날짜가 바뀌어요. 4월부터 6월까지 했을 때 요 퇴직급여, 판매비와 관리비 쪽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퇴직급여 금액은 150만원 되겠죠. 1월 개표 2, 4분기 4월부터 6월까지 제품 매출 금액입니다. 제품 매출 손익계산서 항목도 되고 제품 매출 금액은 여기서요 335, 140 오 이렇게 금액이 맞아줘야지 기분이 좋아요.
자, 앞에서 틀리면은 이게 안 맞아요. 1월 계표 조회하셔갖고 4분기 10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그 중에서 차량 유지비, 제조하고 관련된 거. 자, 차량 유지비면은 제조경비 쪽, 그 가운데서도 215만원 나오네요. 215만원. 됐죠? 비용이니까 차변 항목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입니다. 합계잔액 시한표를 가셔가지고 합계잔액 시한표 6월달 30 단기매매증권 잔액입니다. 146만원 되겠고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3,300만원 되겠죠. 재무상태표입니다. 코스마다 다 들려갑니다. 그 가운데서도 9월달 말에 원재료 잔액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재고자산 쪽에 가셔서 원재료 352, 685, 393, 551번 맞아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재무상태표 12월 말 차량 운반구 장부 금액은 얼마냐? 12월 말 차량 운반구 장부 금액은 얼마냐? 쭉 가볼까요? 차량 운반구는 자산 중에서도 무형, 유형 자산 중에서도 장부 금액은 감가까지 뺀 금액이니까 50040 금액 맞습니다. 12월달 재무상태표 했을 때 외화 장기 차입금입니다. 이거는 비유동부채 중에서도 금액은요 1억 3천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금액이 안 맞는다 했거든요. 12월달 찍어야 됩니다. 12월 말을 물어봤기 때문에 아까 100만원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100만원 빼고 나서 보니까 금액이 1억 2,900만큼 맞습니다. 제품도 아까 금액이 3,200만원 였던 걸로 기억은 되는데 3,200 오케이 맞고, 미지급세에는 세금이 있어요. 미지급 세금은 부채 쪽입니다. 너무 왔다 갔다 해갖고 정신이 하나도 없지만 671만 1,000원 자 나왔는데요. 여기가 지금 금액이 안 맞아요. 여기 671만 이렇게 돼 있는데 미지급 세금 잔액이 안 맞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확인해 본 결과로 금액을 빼서 보니까요. 요 813만 4,200원이 답이고 6711000 빼서 보니까 142만 네? 뭔가 지금 142만 3,200원이 안 맞는다고 나오거든요. 아하, 그래서 여기서 지금 확인해 줘야 될 게 방금 위쪽에서 우리가 작업했던 것 중에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보시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갔을 때요. 기존에 입력된 자료를 봤을 때 여기서요. 금액을 법인세 계산 금액을 요 지방 우리 소득세 부분 있었죠. 그거를 뺀 나머지만 입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맞췄는데 요게 틀렸군요. 요게 틀렸어요. 그래서 여기 금액에다가 자, 금액이요. 이거 전부 다 지워서 수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제가 잘못한 거지요. 일반전표 갔을 때 이러한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12월 31일자에 와가지고 컨트롤 시프트 F5번 눌러주셔서 결산분기 틀렸기 때문에 고쳐야 되고요. 잉여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 선택해서 삭제를 다 눌러주세요. 그럼 다 지워졌죠. 이런 거는 맞았어요. 이게 선납세금 이런 부분들은 틀리진 않았고 그렇게 하고 와서 결산자료 입력으로 다시 들어가서 1월부터 12월까지 찍었죠. 기존 데이터는 불러오실 필요가 없어요. 아니요 찍어야 됩니다. 어차피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긴 3,200이었던 거고 맨 윗부분에다가 금액을 넣으실 때 얼마를 넣어야 되느냐. 지금 금액을 보시면 요 법인세 금액이 1,423만 2천원이라 그랬지만 우리는 여기다가 지방소득세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것까지 합쳐가지고 752만 1,000원은 이미 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걸 넣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금액이 83134 8134 200 요 금액을 여기다가 넣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밑에 쭉 와서 보시면 8134-200이 바로 법인세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전표 추가하시고 자, 이 부분을 많이 틀렸겠습니다. 저처럼 그동안에는 저 지방소득세가 나오질 않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신경 자체를 안 썼는데 이렇게 한번 나와 보니까 방영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해서 마지막으로 잉여금까지 와가지고 해서 날짜 잘 쓰고 다시 한번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수정이 됩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편집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런 것들을 많이들 실수를 하셨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넣어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고요. 됐습니다. 됐죠? 그 다음입니다. 마지막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재무상태표 조회하셔가지고 그 가운데서 12월달 소모품 요거 소모품 자산 처리했어야 되기 때문에 재고재산 중에 172번 금액 51만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요. 이 금액마저 마지막으로 저 금액까지 빠져준다면 수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 279, 702, 471, 5 맞습니다. 3번 이렇게 정확히 맞아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금액이 안 맞았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제일 비슷한 걸 찾아서 쓰겠지만 그 차이 나는 금액을 조사를 해보면 요거 33번하고 관련됐다 뭐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었겠습니다. 자, 근로소득관리 쪽으로 가셔가지고 인사급여 사원 등록하셔야 되겠죠. 윤현우 사원에 대해서 부모님 계시고 배우자, 자녀, 형제까지 있는데요. 일단 부친 윤두식 어르신은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으로 해서 2천만 원 있어요. 자, 일단 입력은 하시겠지만 소득이 있음으로 인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없겠죠. 열심히 일단은 넣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 톡톡 찍으셔서 소득자의 직계 존속 60세 이상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윤두식 어르신의 주민등록번호 38092217854117 였어요. 그 다음입니다. 자, 이번에는 모친 계십니다. 소득자의 직계존속 1번 이채민 401112207559 됐죠? 자, 그 다음에 배우자 3번 이다정 8001172247093 그 다음에 자녀 4번이죠. 직계비속자녀 그리고 20세 이하일까요? 윤만세 15081249857110 마지막 형제입니다. 형제자매는 6번 자, 윤도준 일단 입력부터 싹 하고요. 0915 1927311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부친 윤두식 어르신은 이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으로 따져가지고 2천이나 되기 때문에 공제 받으실 수가 없어요. 자, 나머지 추가 공제도 받으실 수가 없고 모친은 일용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분리과세대 사항이죠. 복권도 마찬가지고 자녀는 입양을 했습니다. 해서 요 자녀 부분 여기다가 2023년도 10월달 입양한 자녀라고 넣으셔야 되겠죠. 첫째라고 넣으시고 그 다음에는 윤도준 장애인이군요. 장애인의 경우는 자, 이 급여가 500을 넘어가 버리면 소득 있음으로 보는 거죠. 결국 공제를 못 받네요. 그래서 넣으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서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가 몇 명이냐 이런 것들은 연말정산 근로소득 여기 원천징수 영수증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두 번 윤현우 찍어주시면은 여기서 다 뜨지요. 배우자 포함해가지고 본인과 배우자 포함해가지고 1명, 2명 부양가족 2명 있으니까 4명이 되는 것이군요. 해서 다 합쳐진 금액이 현재 600만원 되겠습니다. 추가 공제 금액은요. 27번 100만원 있고요. 28번 장애인은 없어요. 그리고 자녀세액 공제 부분은 15만원 이쪽에서 찾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출산 입양은 30만원 있군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또 내려가 볼까요? 급여 부분입니다. 급여에서는 제일 먼저 요 수당 등록을 하셔야 되겠는데 그 전에 하실 일이 사원 등록에서 생산직 비과세 여부 부분을 확인하시라고 되어 있어요. 오셔서 사원 등록에 가셔가지고
직원 이름이 박성욱, 생산직. 자, 생산직. 박도훈이가 생산직이라고 그랬으면은 오셔서 2022년도 총 급여액이 3,800이래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생산직은 생산직이지만은 요거는 오셔서 생산직이지만 요거를 연장근로 부분은 부과되는 거죠. 여기 생산직은 맞습니다만 1번 연장근로 부분은 부과된다. 3,000이 초과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3,000을 초과했을 때는 연장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 정확히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사원에 대해서는 박성욱. 잠깐만요. 지금 어디다 한 거예요? 박성욱이가 아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큰일 나는데요. 여기가 부고 여기 밑에 보니까 김도훈이가 그렇다는 거였었어요. 김도훈이를 여기가 여고, 그렇죠. 여기가 부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선생님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자, 급여자료 입력으로 오셔가지고 이런 것 나오면은 확인 한번 해주시고 수당공제 등록에 왔어요. 기본 그리고 여기다 육아수당 해서 수당을 먼저 다 넣으셔야 됩니다. 육아수당은 10만원까지 비과세 되죠. 6세 이하 자녀였을 때 이렇게 비과세 항목 찍어주시겠고 자격수당 과세입니다. 자격수당은 자격증 수당이네. 자격수당이 아니고 자격증. 자, 그리고 얘는 과세고 식대 비과세죠. 그래서 식대가 비과세입니다. 금액이 바뀌었어요. 자, 10만원이었었는데 이제 20만원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월차 수당 넣었고요. 월차 수당 과세. 그 다음에 야간 근로 자체는 야간 근로 수당 자체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연장 근로로 보시면 되고 일단은 비과세로 넣고 나서 그리고 알아서 프로그램이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넣어주시겠고 잘 보시면 BBB가 3개가 있었죠. 육아 그리고 식대 야간 근로수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3개를 넣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비과세 부분에 와서 보시면 이렇게 이번 연도에 변경된 부분이 전에는 2022년도는 식대 10만원이었지만 이제 20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20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프로그램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달 12월 달 찍어주시겠고 급여입니다. 1번 찍어주셔서 오셨죠. 박성욱이 기본급 500 육아수당 자격수당 이렇게 넣으시면요 알아서 식대 같은 경우에도 알아서 2만원이 과세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2만원 월차수당 10만원 야간 그리고 0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조회할 때 보면은 프로그램 최신 거 이번 연도 보기 위해서는 이번 연도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AT 자격시험 사이트에 가셔서 꼭 다운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김도훈이 거 찍어주셔서 김도훈이 210만원 넣으시고 육아 없어요. 자격증 10만원 식대 22만원 월차 10만원 여기 80만원 넣었습니다. 그래도 이 야간 근로에 대해서도 보시면은 야간 근로가 현재 사원에 대해서 보시면은 야간 근로가 과세로 찍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용 가운데서 급여가 당월 25일 날 지급을 하고요.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까지 작성하라 그랬기 때문에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에 오셔서 해당되는 것 달이 12월 달 그리고 그 달 12월에 지급을 해요. 이렇게 넣어주시면서 반기별 원천징수 대상 아니면 전월 미환급세액이 33,000원 있다. 전월 미환급세액이 33,000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지방소득세 3,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으니까요. 여기다 넣으실 때는 3만원만 넣으셔야 돼요. 여기는 지금 소득세 얘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3,000원은 빼주시고 자, 마무리가 됐는데 자, 나머지가 잘 처리가 됐을지 프로그램이랑 잘 맞아가지고
세금이 딱딱 맞아야 될 텐데요. 자, 1번입니다. 박성욱이 12월 급여 자료 조회를 하셔가지고 급여 자료 조회를 하셔서 12월 달 거 1번 찍어주시면서 그 가운데서 비과세 대상 금액이 얼마냐? 박성욱이 거 비과세 금액입니다. 현재 사원 30만 원 되겠습니다. 현재 사원 30만 원이 비과세입니다. 12월 달 차인 지급액. 오, 잘 맞아요. 이게 지금 안 맞는 분들이 많다고. 이 고용보험하고 이런 부분들이 살짝 금액이 안 맞는다고 하시는 분은 프로그램을 최신 걸로 바꿔주셔야 돼요. 김도훈, 이 급여 항목 중에서 과세 대상 지급액이 얼마냐? 312만 원 되겠습니다. 312만 원.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 금액이 얼마냐? 야간 근로수당 김도훈이 야간 근로 80만 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번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가셔서 10번 항목에 들어가는 요 총합계 소득세 총합계 금액이 얼마냐? 40만 8,760원. 오케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입니다. 이익준 연말정산 자료를 보시고요. 그 가운데서도 의료비 한 건으로 다 넣으시고 실손 의료보험료가 50만 원이 있어요. 실손 수령 받은 거가 있어요. 나머지 부양가족 현황은 사전에 입력이 다 돼 있고 그러면서 1번 의료비 나왔습니다. 의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셔가지고 두 번 톡톡 찍어서 이익준 사원 거 불러왔고요. 자, 이우주가 되겠는데 이우주 자, 의료비는 나이도 소득도 따지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고 한 건으로 다 몰아서 넣어주시면서 사업자 번호, 의료비, 국세청 건수는 한 건으로 넣고 금액이 안경이 7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안경 50만 원까지라서 300으로 넣어주셔야 되고요. 실손 아까 방금 받은 부분이 50이 있었다고 그랬기 때문에 50을 넣어야 되겠지요. 나머지는 다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번에 또 보험 나왔는데 다 보장성이군요. 보장성 소득공제 쪽에 오셔서 이익준 오셔가지고 국세청 보험 넣으실 건데 그 가운데서 보장성 이우주 자 우주입니다. 여기다가 120 넣어주시고요. 120 박희진 자 해서 박희진 요 경우에도 보험료는 나이도 소득도 다 따지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다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자였기 때문에 잘 넣으실 수가 있었겠고요. 그 다음입니다. 퇴직연금은 정산명세 쪽으로 오셔가지고 맨 앞쪽 조금 이제 지나서 연금저축 요 부분 60번 항목에다가 퇴직연금 자 신한생명보험이에요. 신한생명보험 계좌번호 밑에 있어요. 12345 2045 78 금액은 240만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 이런 것들 본인 것만 되기 때문에 최송하실 건 넣으실 수가 없어요. 끝났네요. 잘 됐는지 두근두근 자, 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박희진 이우주 넣었고요. 소득자 본인만 제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 거 넣으실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조회해 볼까요? 조회. 금액이 잘 맞는지. 자, 1번.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얼마냐? 연금공제 세액공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얼마냐? 방금 우리가 넣었는데요. 36만 원. 36만 원 되겠습니다. 자, 해서 계산된 금액이 36만 원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는요. 보험은 12만 원. 그리고 의료비는 17만 7천 원. 그리고 맨 밑에 77번 항목에 요 차감 증수된 소득세는 금액이 얼마냐? 소득세 물어봤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붙여진 69만 5,210원이고요. 실효세율은 0.6%입니다. 맨 위에
4,400만 원 곱하기 0.6 해가지고 나온 세금이 28만 4,332원이다. 그런 뜻인 거죠. 계산해 볼까요? 4,400만 원 곱하기 0.6% 했을 때 26만 4,000원 이렇게 되는데 약간 끝자리가 있나 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고 이 정도 세율입니다. 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